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그 직권정정사의 94페이지에 6번 문제 한번 볼까요? 음, 6번 94페이지. 자, 지적소관청이 직권조사 측량에서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거 이렇게 물어봤죠. 1번 아까 측량 뭐죠? 성과도 다르게 정량할 수 있죠. 근데 2번이 뭐야? 토지용 계획서예요, 결의서예요? 결의서죠. 계획서는 하면 안 되죠, 그죠? 그게 틀린 거죠. 그 다음에 그거 아까 3번 잘못 입력할 수 있죠, 그죠? 4번도 잘못 제작성할 때 작성하고 5번을 좀 줘야 되죠.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에 모의 증감은 없이, 그렇죠. 면적 증감 이렇게 나면 안 되고요. 없이 경계 위치가 잘못된 거 이건 직권 정정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그 직권 정정 사유 잘 기록하고, 자 이제 81페이지에 또 하나 좀 중요한 게 나오죠. 무슨 변경? 축척 변경. 요즘 이 축척 변경이 지금 우리 지적법상 매년 2문제씩 나왔던 것이 지목인데, 이 축척 변경이 작년부터 지금 2문제 나오거든요. 거의 매 나오고, 올해도 2문제 나올 확률이 높아요. 이게 지금 지적법은 하도 지금 문제가 다 냈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들을 좀 주의해야 됩니다. 우선 축척은 우리 도면을 축척을 바꾸는 거라겠죠, 그죠? 근데 도면은 우리가 지적도와 뭐가 있었어요? 임야도. 근데 지금은 임야도가 등록된 지역은 축척을 바꾸지 않죠. 국가에서 이제 바꾸는 건데, 자 일정한 마을에 도면이 축척이 뭐해서 작아서 그 경계나 면적 분쟁이 하고 설명할게요. 면적 분쟁이 끊이지 않을 때 지적소관청이 어떤 마을의 도면을 큰 그림으로 이렇게 바꿔 등록하는 것을 축척을 변경한다 그러죠. 이 경우 새로 이제 이렇게 2,400분에서 500분으로 바꾸니까 새로 이제 측량을 통해서 등록시키기 때문에 뭐의 증감이 일어난다고요? 그렇죠. 면적 증감에 문제가 있어서 그 돈 문제가 이제 대두돼서 그 일정한 절차, 이거 무슨 절차? 그래서 청산 절차를 거쳐서 어떤 마을의 도면을 이렇게 큰 그림으로 바꿔 등록하는 것을 축척 변경인데, 지금 한 5, 6년 전에 오산에 그 원동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여기 지금 우리 여기 가련동처럼 원동 지역에 오산시청에서 이 편한 세상의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축척을 변경을 했었어요. 이런 거였죠. 우리 어떤 마을에 이렇게 원동에 이런 도면이 있었어요. 우리 지금 2,400분의 1 지역이죠. 그죠? 2,400분의 1 지역은 도면 1cm에 실제 땅의 거리가 24m가 줄여서 등록된 거라겠죠. 그죠? 그럼 이제 도면의 각 필지에 총총이 막 이렇게 등록이 돼 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 면적은 어디까지 구했어요? 2,400분의 적은 정수 단위 소유점 한 단위? 그래, 정수 단위 그랬죠. 예를 들어서 자 11번 토지가 자 200.4가 나왔고요. 12번 토지는 199.6이 나왔네요. 그리고 정수 단위까지 구하는 지역이니까 5 미만이면 뭐였죠? 버리고 초과하면 올렸죠. 그래서 여기 200이고 이것도 200이죠. 그죠? 옛날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 지역이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 땅을 이제 분할해서 막 팔게 되더라는 거죠. 그 분할되면 한 필지 규모가 커요, 작아져요? 작아져서 이렇게 2,400분을 가지고 어떤 마을을 측량했더니 서로 내 땅 경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이 지역은 땅값이 올라가지고 1제곱미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0.1제곱미터가 중요한 지역이 됐는데, 이렇게 정수 단위까지만 해놓더니 11번 토지 소유자들은 0.4제곱미터 손해를 보고 12번 토지 소유자들은 0.4제곱미터 부당 이득을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을에 이렇게 축척이 작아서 경계 면적이 분쟁이 끊이지 않을 때 소관청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그 마을을 축척을 큰 그림으로 바꿔놓는 거죠. 그죠? 그럼 500분의 1 적으면 이 지역은 이제 도면 1cm에 실제 땅의 거리가 5m만 축소해서 올리면 되죠. 그죠? 그럼 땅의 모습들이 크게 이제 확장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죠? 그리고 500분의 1 지역은 어디까지 면적을 구하죠? 그렇죠. 소유점 한 단위. 그럼 이제 면적 분쟁도 해결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자, 우리 축척 변경하기 전에 면적과, 그죠? 축척 변경 후에 면적의 차이가 발생하잖아요. 그죠? 자, 요거는 이제 우리 토지 소유자들한테 이제 돈잔치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아까 무슨 절차? 그렇죠. 청산 절차를 거쳐서 이제 축척을 바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쭉 개념적으로 우선 먼저 볼게요. 우리 축척 변경 아까 도면의 축척을 바꾸죠. 그죠? 도면은 지적도와 무슨 도가 있다고요? 임야도가. 근데 지금은 임야도는 축척이 3,000, 6,000이죠. 그죠? 바꿔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만?
지적도가 등록된 지역에서만. 그리고 도면의 지금 정밀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죠? 우리 아까 2400분의 1이 큰 축적이었어요? 작은 축적? 그래서 작은 축적 500분의 1 큰 축적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만 축적 변경이지 반대는 이루어지지 않고요. 자, 우리 축적 변경은 종래에는 소관청이 이렇게 직권했는데 지금은 소유자들의 뭘 통해서도 그리고 신청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자, 우리 대상 토지 어떤 토지냐? 아까 잦은 토지 이동으로 아까 그 마을에 분할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죠, 그죠? 그럼 한 필지 규모가 작아지잖아요. 그 작아져서 정밀하지 못한 거 가지고 측량했더니 토지 이동에 따른 정리가 곤란할 때 정밀성을 위해 살 수 있고요. 또 그 마을에 서로 다른 축적의 지적도가 있을 때 도면의 통일성을 위해 살 수도 있어요. 자, 요 마을에 자, 우리 서로 다른 축적이 여러 가지 있더라는 거죠. 그때는 그 마을에 이제 도면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500분의 1을 다 통일시키기 위해서도 또 축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절차적 요건이 중요하죠. 우리 축적을 바꿀 때는 제일 먼저 그 마을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히죠,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그 토지 소유자들의 몇 분의 몇? 3분의 2, 3이 동의를 얻은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토지 소유자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위원회가 나타나죠? 그래서 축적 변경 위원회에서 이 지역의 도면의 축적을 바꾸더라도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아닌지 심의 의결을 거치게 돼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축적을 바꿀 때는 신중하게 바뀌어서 소관청이 자기 상급단체인 누구의 승인? 그렇죠. 우리 시도지사의 승인. 우리 지적법상 승인 세 가지라겠죠. 무슨 지축? 그렇죠. 우리 반지축이 있었잖아요. 그죠? 지적공부 뭐? 반출. 무슨 변경? 지방이가 무슨 변경? 그렇죠. 축적 변경. 지금 이 축적 변경이 나오는 거죠. 그죠? 축적 변경할 때 시도지사 승인 받아서 이제 축적할 겁니다. 근데 이런 지금 시도지사나 축적 변경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축적을 바꾸는 것은 아까 그 원동지구처럼 수백 필지의 축적을 바꿀 때 이런 절차가 필요해요. 근데 다음과 같은 토지는 축적을 바꾸는데 개별 필지니까 이런 위원회 심의 의결이나 시도지사 승인 없이도 우리가 축적을 바꿀 수 있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하나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 뭐 하기 위해서? 합병시키기 위해서 축적을 바꿀 때예요. 우리 아까 합병은 두 필지를 갑이 한 필지를 합하는 거죠. 그죠? 그때 축척이 다른 토지 합병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합병할 때는 이쪽 7번 토지는 2,500분의 1이고 이쪽은 2,400분의 1이네. 그럼 축척을 바꾸지 않고서는 합병할 수 없죠, 그죠? 이거는 그냥 개별 필지 축척 바꾸는 거죠, 그죠? 이때는 이런 절차 필요 없고요. 나중에 이제 도시개발 사업 시행적 안에 있는 토지로서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제외된 토지도 개별 필지니까 이런 토지에 축적을 바꿀 때는 승인 필요 없이 바꿀 수 있고요. 자, 이제 이거부터 중요합니다. 시도지사 승인이 떨어지면 자, 이러한 절차에서 축적을 받겠다고 축적 변경 시작하겠다는 공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걸 며칠 이상? 20일 숫자들이 시험에 나오죠. 그죠? 요 20일 이상 공고. 이 공고할 때 토지 소유자들한테 협조 의무를 부과하거든요. 너희들이 현재 지금 지상에다가 이 점유하고 있는 점이 어딘지 거기에 대한 말뚝 좀 박아달라고 경계점 좀 표시해달라고 소유자들한테 협조 의무를 부과해요. 그래서 그 경계점을 이제 표시를 며칠 내에 하게 됐다고요? 30일.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할 것은 지금 축적 변경이 다 소관청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뚝 박는 것만, 경계점 박는 것만 누가 할까요? 토지? 그렇죠. 소유자가 하게 돼요. 주어가 소관청이 한다 이러면 안 돼. 그 토지 소유자들은 자기들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점에게 30일 내에 경계점을 표시해요. 그럼 경계점이 표시되면 아까 새로운 500분에 가지고 측량해서 토지의 표시사항들을 다 결정하겠죠. 그죠? 자, 그렇다가 이제 아까 축적 변경하기 전의 면적과 축적 변경 후에 면적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차이가 나는지 그 필지별로 조서를 작성한 다음에 저 면적 증감에 대해서 우리 돈 제한치 않은 것을 뭐 한다? 청산한다. 그래요? 그래서 조금 이제 좀 더 들어갈 거예요. 자, 볼까요? 그래서 좀 더 볼까요? 그리고 청산금이 나오면 얼마 청산금이 나왔다고 주민들한테 청산금을 공고하게 돼 있거든요. 며칠 이상? 15일 이상 한 다음에. 자, 아까 늘어난 사람 있고 줄어드는 사람 있죠. 그죠? 그러니까 늘어난 사람들은 돈 받아가세요. 줄어든 사람들은 돈 내세요라고 납부 고지나 수령 통지서를 며칠 내에 보낸다? 20일 내에 보내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늘어난 사람들이 있고 줄어든 사람 있죠. 그죠? 자, 늘어난 사람들은 우리한테 몇 개월 내에 납부? 소관청한테 6개월. 소관청 우리한테 몇 개월 내에 지급? 6개월. 옛날에 우리가 3개월 내에 납부하고 6개월 내에 지급했는데 국가가 나빴다 그랬거든요. 자기들이 먼저 받고 늦게 준다. 그래서 그냥 66으로 바뀌었고요. 자, 근데 청산금이 너무 많다, 작다, 그럼 뭐 할 수 있죠? 자, 이 시점은 몇 달래?
그렇죠. 통지받은 날로 한 달 이렇게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이의 신청이 없으면 청산금 납부 지급이 다 마치면 이 지역은 이제 축적이 다 바뀌었다는 축적병이 끝났다는 무슨 공고? 확정 공고를 지체 없이 하게 돼 있고 이 확정 공고일에 이 지역은 토지에 이동이 있는 걸 봐요. 즉 지번, 지목, 면적들이 다 바뀐 걸 보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지적공보 토지 대항을 정리하고 자 우리 등기소에 그 등기부에 있는 거 지목 면적 바꿔달라고 등기를 부탁하는 걸 뭐 한다고요? 촉탁. 이러면서 이제 축적 변경 절차가 끝나요. 그래서 여기 토지 소유자 3분의 1 동의부터 여기 등기 촉탁까지는 대개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리거든요. 시간상으로는. 근데 여기서 이제 숫자들 많이 물어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숫자들 물어볼 때, 그 81페이지 제일 밑에 지금 박스에 암기가 하나 있죠. 그죠? 몇 시, 20시 몇 분경, 30분, 청산가리 몇 개 먹었더니, 15시, 죽진 않고 고통이 몇 배? 20배, 그리고 661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요걸 여러분이 잘 조금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겁니다. 아까 20시라는 것은 20일 이상 시행 공고 20시예요. 그죠? 30분경은 30일 내 경계점 표시 있었죠. 그죠? 자, 그리고 아까 청산가리 몇 개 먹었어요? 15개. 청산 공고가 15일 이상이죠. 그죠? 그리고 납부, 고지, 수령 통지 아까 고통이 몇 배? 20배. 우리는 몇 개월 내 납부? 6개월. 몇 개월 내 지급? 6개월. 그리고 몇 달 내 이의신청? 한 달. 그래서 661이라는 거예요. 응? 20시, 30분경에 청산가리 15개, 고통이 20배, 661 이렇게. 한번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여기 아까요. 아까 축적 변경하겠다고 시작하겠다는 공고를 며칠 이상 한다고요? 그래요. 20일 이상 한다 그랬었죠. 그죠? 20일 이상. 그때 이제 우리 축적 변경 작년에 이 공고사항이 지금 4개라 이 공고사항에 대해서 시험이 나왔었어요. 축적 변경 시행할 때 공고사항이 아닌가. 이게 작년에 가장 어려운 문제였었죠, 여러분. 올해는 또 안 나올 거예요. 올해는 안 나올 거고. 그래서 이제 공고할 때 이제 되게 시행 이렇게 나오죠. 그죠? 시행 공고니까 시행에 관한. 그리고 토지 시행할 때 토지 소유자들이 아까 협조를 부탁하죠. 그죠? 협조를 부탁하는 거 아까 말뚝박으다라고 있었잖아요. 그죠? 이거 경계점. 아까 경계점 표시는 며칠 내 했어요? 3일. 근데 이거 주의해야 되죠. 누가 경계점을 표시한다고요? 그래, 소유자나 점유자예요. 소관청이 아니에요. 다른 거 다 소관청이 하는데. 그럼 이제 경계점이 표시되면 새로운 측량을 통해서 표시상 새로 결정하죠. 그죠? 그때 여러분 요거 혹시 기억나나요? 지번? 지축행? 축적 변경은 지정 무슨 측량을 준용하죠? 확정 측량. 그럼 종전 지번 중에서 뭐만으로 된 거? 그렇죠. 부번된 거 빼버리고 그죠? 본번만으로 된 것 가지고 새로 이제 붙여주고. 자, 그런 새로 측량해서 이제 증감 면적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지번별 조서 작성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기 때 보세요. 요거 볼까요? 자, 축적 변경하기 전에 다 200 했어요. 축적 변경 후에는 210 이렇게 요거는 200, 180이 나왔죠. 그죠? 그럼 지금 증감 면적이 있죠. 그죠? 요 11번 토지는 10제곱미터 늘어났고 재료고 마이너스 이제 부족하죠. 그죠? 여기 우리 돈자한치 하는 것은 뭐 한다? 청산. 근데 청산금을 산정하기 앞서서 증감 면적은 나왔죠. 그죠? 근데 필지별 가격을 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도로 옆에 있는 땅들은 조금 비싸게 있고 떨어진 땅이 싸겠죠. 그죠? 근데 이 가격 결정은 돈 결정은 다 어디서 할까요? 그래요. 축적 변경 우연에서 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축적 변경에서 돈을 결정할 때 우선 지적 소관청이 말해요. 지적 소관청이 자, 시행 공고일 가격을 기준으로 이 지역의 개별 필지가 얼마니까 요걸 참작해서 자, 우리 가격을 산정해 달라고 미리 조사해서 축적 변경 위원회한테 줘요. 그럼 이제 축적 변경 위원회에서 그걸 가지고 이제 가격을 산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바꿔 나와요. 뭐라고 바꿔 나왔냐면 지금 누가 누구한테 주는 거죠? 지적 소관청이 누구한테? 축적 변경에. 근데 거꾸로 축적 변경 위원회에서 지적 소관청이 준다 이러면 안 돼. 돈 결정은 누가 한다고요? 축적 변경. 그래서 미리 조사해서 축적 변경에 주는 거예요. 그럼 축적 변경에서 조사했더니 자, 11번 토지는 도로 옆에 있어서 평당 10만 원짜리고 제곱미터당 이건 8만 원, 9만 원이네. 그러면 이렇게 증감 면적에다가 가격을 곱하면 청산금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11번 토지는 100만 원이 늘어났고 이건 제로고 이거는 마이너스 180만 원이 줄어들었죠. 그죠? 근데 이제 청산금을 산정하지 않는 경우가 두 가지 나와요. 첫 번째는 자, 우리 증감 면적의 허용 범위 이내에 루트로 됐어요. 그때는 신고 면적에 증감이 없는 거로 봐서 청산금을 산정하지 않고 돈이니까 이 마을 주민 전원이에요. 전원이 조금 늘어나는 거 복굴 복이니까
청산하지 말자라고 서면으로 합의되면 청산금을 산정하지 않아요? 자, 이런 게 없으면 이제 청산금이 나오면 아까 청산가리 몇 개 먹었죠? 15개 이렇게 청산금 공고를 요 시행공고나 독립 게시판에 며칠 이상? 15일 이상 게시한 다음에 자, 늘어난 사람들은 돈 내세요. 줄은 사람들은 받아가세요. 라고 납부 고지 수령 통지서 보낸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 고통이 몇 배 있죠? 그렇죠. 20배. 이렇게 공개로부터 20일 내에 소유자한테 통지해주면 자, 늘어난 사람들은 소관청한테 몇 개월 내에 납부? 6개월. 줄은 사람들한테 소관청에 몇 개월 내에 지급? 6개월 내에 이렇게 주급해서 66입니다. 66. 근데 이제 청산금을 행방불명동은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하면 이제 공탁을 해요. 이렇게 공탁을 소관청에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아까 너무 많다, 너무 작다, 그러면 뭐 할 수 있죠? 이신청. 이신청은 통지 받는데 몇 달래? 요걸 잘 줘야 돼요. 누구한테? 요거 여러분 가로쳐 놓고 나올 수 있어요. 몇 달래 누구한테? 이렇게 한 달래 누구한테 이신청한다? 그렇죠. 요 지적 소관청한테 한 달래 이의청하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청산금의 차액 처리예요. 아까 세 필지만 대상하더라도 여러분 80만 원이 모자라죠, 그죠? 그죠? 요 차액 처리는 지방자치한테 수입 부담을 해요. 초과액은 자기들이 수입을 하고 부족액은 부담을 하는데 대부분 이 신청이 들어가서 현실적으로 부족해요. 자, 이런 게 이제 없으면, 이 신청이 없으면, 자, 청산금 납부 지급이 다 끝나면 지체 없이 이 지역은 축척이 바뀌었다고 무슨 공고? 확정 공고하고 확정 공고일에 토지에 뭐가 있는 것으로? 그렇죠. 이동이 있는 거로 보고, 요 확정 공고사항이 4가지예요. 요것도 조금 기억해야 돼요. 요거 뒤에 거기도 보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적 공부를 정리하고 등기 촉탁함으로써 마친다 그랬죠. 그죠? 네, 자, 요 내용들 한번 책 쭉 볼까요? 자, 우선. 자, 페이지 82쪽. 자, 82쪽. 의의부터 한번 쭉 볼게요. 절차가 참 많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지금 자꾸 나오는 거죠. 우선 의회에서 소유자의 신청을 통해서 할 수 있고, 그죠? 지적소관청이 어떻게 할 수도 있고, 직권 어디에서 임야도에서 지적도 임야도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 그리고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자, 대상 토지는 잦은 토지동으로 아까 분할이라고 했죠, 그죠? 한 필지 규모가 작아서 소축적으로는 지적 측량 성과의 결정이나 토지 이동에 따른 정리가 곤란할 때 할 수 있고 동일한 지번 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주적의 지적도가 있을 때 도면의 통일성을 의사할 수 있다. 자, 제일 먼저 그 마을 주민의 몇 분의 몇 동의? 그렇죠. 3분 이상의 동의를 건 다음에 축척변경위원회 심의가 거치죠, 그죠? 그리고 누구 승인? 시도다. 근데 그거 다음만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시도지사 승인 없이도 축척을 바꿀 수 있는 아까 2가지 있었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그렇죠. 합병시키기 위해서 도면의 축척을 바꾸든지 두 번째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적 아닌 토지로서 사업 시행지역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을 바꾸더라도 승인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고 자, 축척 변경 시작하겠다는 공고를 며칠 이상 한다. 그렇죠. 20일 리동 게시판에 그 20일 이상 시행 공고할 때 그 4번을 보세요. 토지 소유자들이 협조에 관한 사항 있죠. 그죠? 그리고 그 밑에 5번에 말뚝 박으다라는 거죠. 그죠? 이 말뚝 박는 것은 소관청이 한다, 소유자가 한다. 그렇죠. 소유자 또는 점유자들은 시행 공고일로부터 30일 내에 현재 점유하고 있는 점에 경계점 표시를 설치하게 되죠. 의무사항입니다. 의무. 자, 그러면 오른쪽에 새로 측량해서 토지의 표지사항을 결정하겠죠. 그죠? 볼까요?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가 설치된 이 경계점을 기준으로 축척 변경 측량을 통해서 그 필지별로 지번 지목 경계 좌표를 새로 정할 때 우리 지번은 지정 무슨 측량을 준용한다고요? 확정 측량. 확정 측량은 종전 지번 중에서 뭐만으로 된 거? 그래서 본보. 거기 부번 붙인다 이러면 안 되죠. 그죠? 보시고 자, 면적입니다. 면적 3번. 자, 면적 측정 결과 축척 변경 전의 면적과 축척 변경 후의 면적의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이때는 축척 변경 전의 면적을 결정 면적하고 자, 오차가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축척 변경 후의 면적을 결정 면적에서 청산하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7번은 뭐냐면 자, 우리 새로운 도면이 만들어질 때까지 옛날 도면 가지고 측량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걸 정지시키는 게 나와요.
지적소관청은 축적 변경 기간 중에는 그 시행지역 안에 지적공부 종료와 경계 복원 측량은 자, 우리 이를 정지시킵니다. 확정 공고일까지. 근데 그 가로에 다만 아까 말뚝 박는 측량이 있었죠. 그죠? 아까 경계점 표시를 소유자 했죠. 그죠? 그 측량을 해야 되잖아요. 다만 경계점 표시를 설치하기 위한 경계 복원 측량은 제외된 다음에 이제 우리 돈잔치 하는 것은 뭐 한다고 그랬죠? 청산이에요. 청산을 앞서서 증감 면적이 얼마인지 지번별 조소를 작성하죠. 그죠? 그럼 거기 지금 지번별 조소 작성해서 그 우측에 청산금이 나왔죠. 그죠? 자, 그러면 거기 4번에 청산금 보세요. 청산금이란 축적 변경 우리로 면적 증감이 있을 때 증가된 면적만큼 징수하거나 반대로 면적이 감소가 있으면 그 손실액만큼 소유자들한테 보상해 주는 것으로서 다음 두 가지 경우는 청산금을 산정하지 않는다. 필지별 증감 면적의 허용 부위 뭐든지 이낼 때는 신구 면적에 증감이 없는 거로 봐서 청산금을 산정하지 않고 니은에 보세요. 소유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전원이 청산하지 않기로 서면으로 합의되면 청산금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자, 청산금 보세요. 청산금은 필지별 증감 면적에 제곱미터 가격을 곱했죠. 그죠? 자, 가격을 때 보세요. 2번. 면적 증감에 청산할 때는 축적 변경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제곱미터 금액을 정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것도 그 3번을 줘야 돼요. 그 3번 주와 수를 바꿔 나와요. 자, 이 경우 누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지적소관. 이걸 축적 변경 위원회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지적소관청은 시행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시행지역 간의 토지의 지번별 제곱미터 금액을 미리 조사해서 누구한테 줘요? 축적 변경. 예. 축적 변경을 해서 지적소관청에 준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기억해 두시고 넘기셔서. 자, 우리 청산금이 나오면 청산과리 몇 개 먹었죠? 15개. 그래서 청산금을 니동 게시판에 15일 이상 공고해서 일반인들한테 열람할 수 있고. 자, 기억. 돈 내라, 받아가라, 납부고지 수령 통지에서 보냈죠. 그죠? 공고일로부터 며칠 내? 20일 내에 토지 소유자에게 청산금 납부고지 수령 통지. 자, 그 니은은 66이죠. 그죠? 소관청 우리는 소관청한테 몇 개월 내 납부? 6개월. 소관청 우리한테 몇 개월 내 지금? 6개월. 근데 거기 기산일이 그렇게까지 안 나올 텐데 우리는 그 내는 것은 고지 뭐한 날로부터죠? 받은 날. 도달이죠. 그죠? 근데 소관청이 우리한테 주는 것은 수령 통지일로부터 60일이죠. 그죠? 6개월이죠. 그죠? 그렇죠. 근데 국가가 안 나빴다 그 얘기는 66 똑같다 그 얘기예요. 옛날에는 국가가 나빴다 그랬었어요. 자기들은 3개월 내 받고 우리는 6개월 내 준다 그래서. 근데 지금은 똑같다는 거죠. 디귿. 자,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교발자가 행방불명동으로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하면 청산금을 공탁하고. 니을은 청산금을 납부할자가 이의신청도 하지 않고 납부지 않으면 지방 체납에 의해서 강제 징수해 가고. 자, 요 5번에 가로 1번 지문을 조금 줘야 할까요? 납부고지 수령 통지 받은 자들은 몇 달 내에 누구한테 이의신청? 지적 소관청한테. 축적 변경 위원회에 이의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한 달 내에 그 가로 쳐놓고 이런 게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몇 개월이냐? 6개월, 뭐 3개월. 그리고 누구? 지적 소관청인지 축적 변경 위원회인지 이렇게 이의신청. 그런 부분들. 자, 2번. 축적 변경 위원회는 한 달 내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의결 심의 이렇게 나오면 이건 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그죠? 위원회하고 지적소관청은 그 결정 내용을 지체 없이 이의신청할 때 조거. 자, 차액 처리가 3번이죠. 청산금을 산정 결과 증가된 면적과 감소된 면적의 합계의 차액이 생겼을 때 초과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고 부족액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자, 확정 공고. 자, 청산금 징수 지급이 다 마치면 지적소관청은 어떻게? 지체 없이 축적 변경 확정 공고. 작년에 시험에 축적 변경 확정 공고는 언제 하는가 이렇게 나왔었어요. 청산금 납부 지급이 뭐 했을 때? 그렇죠. 완료됐을 때. 그게 정답이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가로 2번이 지금 축적 변경 무슨 공고죠?
학점 공고. 여러분 앞에 잠깐 가볼게요. 82페이지. 그 동그라미 4번에 보면 축적 변경하기에 따른 20일 이상 시행 공고했죠. 그 네 가지가 시행 공고 사항이잖아요. 요게 작년에 나왔었다니까요. 근데 똑같은 거는 올해 나오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올해는 그 뒤에 보면 축적 변경할 때 확정 공고 사항이 있죠. 그것도 네 개죠. 예? 이런 것들 그냥 틀리라고 여러분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냥 완전히 틀리는 문제로 이제 지적보도 다 못 맞히게 하려고. 그래서 그거 보니까 확정 공고 사항이 이렇게 네 가라는 거 기억합니다. 그래서 토지의 소재, 지역명, 축적 변경의 지번별 조서, 청산금 조서, 지적도 축척 이런 것들을 이제 확정 공고에 포함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확정 공고 사항이 아닌 것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시행 공고 사항 이런 거 넣을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자 3번도 축척 변경에 토지 이동은 언제 발생할 것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무슨 공고일에? 확정 공고일에, 뭐 시행 공고일에, 뭐 지적 공고에 등록했을 때, 뭐 청산금 공고일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확정 공고일에. 이제 7월달에 이런 거 막 시험 시킬 거예요, 여러분한테. 문제 내 가지고. 그래서 내가 맞히는지 틀리는지 연습을 해 가야 되니까 그렇게 보시고. 자, 6번은 큰 목차 보시면 돼요. 이제 지적 공부를 정리하고 등기 촉탁함으로써 마친다고 되어 있죠, 그죠? 자, 이제 오른쪽에 85페이지에 이 축적 변경이 지금 요 두 개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아까 축적 변경의 절차 있었죠, 그죠? 요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축적 변경할 때 아까 위원회 있었죠. 네? 네, 위원회가 지금 그 구성 인원수 있죠, 그죠? 축적 변경 위원회에 관한 설명에다 옳은 거 틀린 거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적법상 지금 위원회가 두 개 나와요. 지금 어떤 위원회? 축적 변경 위원회하고 그 뒤에 볼게요. 그 106페이지에 105페이지에 지적위원회 있지. 맞죠? 요거하고 여러분 좀 구별을 해야 돼요. 축적 변경 위원회하고 비교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어떤 축적 변경 위원회를 물어보는 건지 읽을 때 지적위원회를 물어보는 건지 나중에 꼭 정리해서 비교한 것은 여러분 해줄 테니까 그래서 그거를 읽을 때 여러분이 같이 읽어보는 게 좋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게 헷갈려 버리니까 축적 변경 위원회하고 지적위원회하고 이렇게 같이. 자, 그럼 인원수 보세요. 85조. 우선 설치는 그 지적 소관청 안에 축적 변경 위원회에 둔다 돼 있죠, 그죠? 지적 소관청 내에 축적. 인원수는 몇 명이에요? 5인에서 10인. 토지 소유자가 몇 분의 1? 2분의 1이고, 자 5인 이하일 때는 소유자가 전원을 위원을 위치겠죠? 요거 하고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지적법상 우리 축적 변경에서 위원이 소유자가 두 번 나오거든요. 지금 축적 변경은 5인에서 몇 명? 10인. 그리고 위원회 몇 분의 이상? 2분의 이상의 소유자, 6명 이상의 소유자 된다 그 얘기죠? 근데 좀 전에 아까 축적 변경할 때 제일 먼저 토지 소유자 몇 분의 몇 동이죠? 3분의 2죠. 그 지역의 마을에 100명이면 75명 이상, 그죠? 요거 하고 지금 이건 3분의 이상이잖아요. 동의 받는 것은. 근데 좀 전에 축적 변경 위원회 인원 소유자 위원은 이건 몇 분? 이걸 3분의 2 이상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니까. 뭔 말인지 알죠? 네, 그래서 요거 소유자 두 번 나오니까 그거 헷갈리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왕도가 없어요. 이거 또 한 달 지나면 또 까먹잖아요. 그죠? 이거 뭐 한 번만 하는 거 아니죠, 그죠? 계속 뭐 하는 수밖에 없어요.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거 왕도가 없어요. 계속 바꿔서 내가 그걸 기억하는지 해가지고 10월 30일까지 계속 이걸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과목이 많은데.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우리가 주의할 것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나온 거 위주로 해야 되지. 이 축적 변경 위원회는 거의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거 위주로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 민법도 실질적으로 20문제 알으면 합격하는 거죠, 1차. 테마 20개 알으면. 그죠? 테마 20개 알으면 몇 점이죠, 이게 20개가? 50점이에요. 나머지는 뭐 찍는 거지, 뭐. 테마 20개 알으면 합격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20개를 내가 확실히 알아놓으면.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렇게
축적변경위원회 같은 좀 잘 주의해서 그래서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 주의할 거 몇 가지. 자, 볼게요. 자, 위원회과 위원장 볼게요. 위원은 그 축척 변경의 토지 소유자로서 지역 사정에 정통한 동장 반장과 지적에 관한 이 전문가 중에서 이렇게 지적 소관청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 소관청이 네가 똑똑하니까 하라라고 지명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축척 변경 위원회 심의 의결 기능이 있죠, 그죠? 이것도 몇 개예요? 5개 써 있죠, 그죠? 요거 지금 요것도 우리 암기는 건 시청 청소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한번 나왔어요. 또 나올 수 있어요. 다음은 축척 변경 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이 아닌 건 뭐냐 이렇게. 자, 우리 축척 변경 하겠다는 시행 계획이죠, 그죠? 되게 돈 좋아하죠, 돈. 뭘 좋아한다고요? 돈. 지번별 제곱미터 당 가격과 청산금, 청산금의 이산정, 마지막으로 지적 소관청이 해부한 사항. 요 사항은 어떤 위원회에서 한다? 축적 변경. 나중에 우리 지적위원 사람들은 개를 좋아하죠. 개를 양상하고 징계하고 재심사, 그죠? 이 사람들 그냥 청산금 돈 좋아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자, 회의는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이런 회의 소집한다고 통제하고, 의결 정적서는 뭐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뭐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인원수하고 그 심의 의결, 이런 것들 여러분이 조금 주의를 있게 보시고요. 자, 이게 이제 우리 축적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86페이지 보기 전에 그 뒤에 문제 하나 볼까요? 95쪽에. 7번 문제 있죠? 29회 때 나온 건데요. 축적 변경의 청산금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청산금 1번은 아까 1번이 청산금을 납부, 고지, 수령, 통지, 고통이죠, 고통. 고통이 몇 배죠? 20배, 20일이죠, 그죠? 1번이 20일이고, 자, 2번이 우리가 지금 청산금은 2번, 3번이 틀렸죠, 그죠? 하나가. 청산금 내고 지급하는 게 있죠, 그죠? 하나는 둘 다 몇 개월이죠? 6개월인데 그 2번 1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틀린 거죠, 그죠? 자, 4번은 청산금을 지급받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 공탁했고, 5번 이신청이죠, 그죠? 몇 달 내에 누구한테 한다? 그렇죠, 한 달 내에 누구한테 한다? 그렇죠, 지적 소관청한테. 그 축적 변경 위원회에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 이 축적 변경 위원회는 올해는 올해도 두 문제 거의 100%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축적 변경에 대한 절차, 이걸 여러분이 나올 게 너무 많아요. 이거는 낼 게 너무 많아요. 계속 나올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다른 낼 게 어들이 없거든요. 지목이 매년 2개 많은 게 지금 지목이 몇 개예요? 28.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 거죠, 뭐. 지목 부분은 이것도 절차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잘 기억을 좀 해주시고, 자, 그다음에 그 86페이지에. 자, 우리 토지 이동의 그 신청권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거는 이겁니다. 아까 우리 토지 이동이 발생하면 며칠 내에 우리가 토지 이동을 신청으로 가죠? 60일. 받아 말소만 90일이죠, 그죠? 그럼 누가 가서 신청할 것인가? 이제 그죠? 땅 주인이 가겠죠, 그죠? 토지 소유자가 갑니다. 근데 소유자를 편리해서 대신 갈 수 있는 네 부류가 있어요. 네 사람이니까 이것도 종종 한 번씩 나오고, 그리고 요 개별 필지는 소유자가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자, 개별 필지가 아니라 도시개발사업 신도시죠. 신도시는 한 사람의 필지 주인이 수백 명이에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기 전에 수백 명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적에서는 이 토지 소유자들한테 맡겨놓으면 하는 사람 아는 사람에서 우리 하는 시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특례를 인정해서 나중에 이 사업 나오면 사업 시행자 있죠, 그죠? LH공사 이런 사람들이 독점적으로 토지동을 신청할 수 있게끔 특례를 인정해줬죠. 그래서 이렇게 토지동을 신청할 때 대신 가는 사람 여기 하나 기억해두고 이 도시개발사업 조금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선 이 대신 갈 수 있는 사람이 네 사람인데요. 우선 국가가 땅을 취득할 때는 국가 자체가 갈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국가 토지를 관리하는 어떤 기관장? 그렇죠, 행정기관장이 가서 할 수 있고요. 우리 공공사업은 그 사업 시행자들입니다. 뭐 도로 같은 거 이렇게 지목 변경 이런 것들은 사업 시행자가 가서 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 우리 아까 아파트는 한 필지로 합병을 원했었죠, 주공, 그죠? 그 아파트 땅의 한 평은
아파트는 10대 이상 있으면 관리인이 있거든요. 그 관리인이나 요 사업 시행자들 갈 수 있고, 마지막으로 민법 404조의 채권자인데 매수인이죠. 우리가 이거죠. 우리 일필지, 갑이 가지고 있는 토지, 일필지 일부 우리 살 수 있죠. 그죠? 근데 분필해야만이 자기 거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죠. 그죠? 근데 소유자가 이렇게 분필을 안 해주면 이 채권자가 이전액기 청구권에 의해서 자기 부분을 분필해 놓고 자기 부분의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하고 섞어서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용의권자들. 용의권자들은 대신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용의권자 누구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런 사람들은 대신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리고 대신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대신 신청할 수 없는 사항이 있어요. 우리 등록사항에 지금 뭐 아까 무슨 정정은? 오류 정정은 우리 소유자들이 뭘 통해서나 신청, 소관청이 어떻게 하는 거지? 그래서 직권가는 거지 대신해서 갈 수는 없어요. 오류 정정은. 다른 것들은 다 대신 가서 토지동은 분할합병 이런 거 신청할 수 있지만 오류 정정은 대신 갈 수 없고 이렇게 네 사람 그래서 요 행사, 공채 이렇게 암기하는데 그냥 무슨 권자들은 안 된다? 같이 섞어서 나온 사람들 이 사람이 섞어 나와요. 용의권자들은 안 된다. 그래서 거기 지금 86페이지에 쭉 이제 보시면 되는데 거기 제일 밑에 단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그 무슨 권자 써 있죠? 그렇죠. 용의권자인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대리 경제학자 이런 사람들은 토지 소유자를 대신해서 토지동을 신청할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서 거기 1번은 국가토지는 행정기관장, 2번은 공공사업을 때는 그 사업시행자, 그 다음에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인, 그리고 민법 404조의 매수인인 그 채권자들은 대신 가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보시고, 자, 87페이지에 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특례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 도시개발사업은 수백 필지 지금 대상을 하는 거죠. 그죠? 수천 필지. 그래서 이렇게 소유자들한테 맡겨놓지 않고, 자, 우리 사업 시행자들만이 갈 수 있게끔 특례를 인정해 줬거든요. 자, 잠깐 볼게요. 자, 우선 도시개발 사업 이렇게 나오면 소유자 나오면 무조건 틀려요. 누구라고요? 사업 시행자입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만입니다. 만. 토지 소유자는 할 수 없죠. 그죠? 근데 하나 예외가 있죠. 주택 건설 사업 시행자가 파산돼서 도망갈 수 있죠. 그죠? 그때는 그 시공을 보증한 회사나 또 입주 예정자들이 가서 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도 안 나타나죠. 여기도. 그죠? 소유자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요게 작년에 요게 시험이 나왔죠. 이게 가르쳐 놓고 요 두 개 문제 묻는 거. 이게 작년 문제거든요. 자, 우리 도시개발 사업은 금방 끝나요?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 사업 시행자들한테 소관청이 신고 의무를 부과해요. 그래서 그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을 사유가 발생한 며칠 내? 15일 내. 누구한테 신청해달라? 지적 소관청한테. 여러분, 이거 우리 그림 기억나시죠? 승인받는 것은 누구 승인이다? 시도의사. 근데 아까 우리 토지 소유자가 토지동을 신청하든지, 그죠? 지금 사업 시행자가 지금 사업 신고하자는 거죠. 다음 주에 이제 측량 수행자가 측량 수행 계획서 제출하거든요. 그죠? 이걸 시도의사한테 한다. 지적 소관청. 그래서 지적 소관청 하는 거지. 시도의사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단계 거쳐 가야 된다는 것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이렇게 지적 소관청한테 15일 내에 신고하게 돼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 사업이 이제 신고가 끝나면 이 사업이 착수부터 완료될 때까지는 누구 외에는 그렇죠. 사업 시행자 외의자들은 토지동을 신청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이 도시개발 사업이 환지를 수반할 때는 이 환지 사업 완료 신고서로서 토지동 신청에 가름할 수 있고, 여기 또 시험이 두 번 나왔었죠. 자, 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 토지 이동이 발생하는 시점은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뭐한 때? 준공된 때, 한번 착수한 때 이렇게 나왔었고요. 지적 공부에 등록한 때 또 이렇게 됐어요. 등록된 때가 아니라 공사가 뭐한 때? 그렇죠. 준공된 때, 끝났을 때. 등록한 때면 각 등록 시점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세금을 걷어가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공사가 준공된 때 이 지역은 토지 이동이 있는 곳으로 봅니다. 네,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그 87페이지에 그 도시개발 사업 누구면 무조건 소유자다. 그 두 번째 줄에 사업 시행자다. 사업 시행자다. 근데 거기 시공 보증자라고 나와 있죠. 그죠? 네,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 시행자가 파산 등을 이유로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없을 때는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나 입주 예정자들이 갈 수 있고, 자, 신고.
자, 며칠 해달라. 15. 누구한테? 그렇죠. 지적소관청. 그리고 2번. 그 사업의 착수 변경 신고가 된 토지는 그 사업이 마칠 때까지 누구 외에는 그래서 사업 시행자 외의자들은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가 없고. 자, 3번. 사업의 착수 변경 신고가 된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 이동을 원할 때는 해당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이동을 신청하도록 뭐 하죠? 요청. 자기는 안 되니까, 그죠? 그럼 요청받은 사업 시행자들은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만 지적소관청에 토지 이동을 신청하고. 4번. 도시개발 사업 등 이 환지를 수반할 때는 이 환지 사업 신고 사업 완료 신고서로서 토지 이동 신청에 가름하고. 자, 이동 시기를 줘야 되죠. 자,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한 토지 이동은 토지 형질 변경의 공사가 뭐한 때? 준공 때, 또 뭐 착수한 때, 지적공부에 등록한 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지적공부에 등록한 때도 아니고 착수한 때도 아니고 준공 끝났을 때 그 얘기죠. 준공돼야만이 지목 면적이 결정되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88페이지에 그 지적공부 정리 파트가 나오는데요. 자, 이거는 뭐 한 정도만 기억하시면 잘 되는데요. 자, 이거는 이겁니다. 요게 그 뒤에 문제일까요? 한번 풀어볼까요? 그 작년에 나온 문제 같은데 아닌가? 아, 그거 없네. 요 문제 그냥 한번 풀어보세요. 책에는 없는 것 같은데. 잠깐 줘보세요. 다음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적의 토지이동 신청의 특례에 관한 설명이다. 가루의 등록생으로서 옳은 거 물어봤죠, 그죠? 아까 며칠 내에 신고하게 돼 있죠? 15일이죠, 15일. 그죠? 아까 누구한테 신고한다고 돼 있죠? 누구한테? 그래요. 그래서 밑에 일본이 신고권자네요, 그죠? 기억이 누구한테 신고한다고요? 지적소관청. 그럼 며칠? 15일. 이렇게 15일. 그렇죠. 여기 디귿이네요, 그죠? 4번이죠, 4번.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88페이지에 그 지적공부 정리 파트가 나오는데 이 정리 파트는 이런 거예요. 요거 한번 잠깐 볼게요. 우리 토지 지적법상 토지 이동은 다 지적공부에 뭐한 때 토지 이동이 있는 거 보죠? 등록한 때. 뭐한 때? 등록. 우리 지목도 지적공부에 등록의 효력이 있어요, 그죠? 신규 등록도 지적공부에 뭐한 때? 등록해야만이 지목 면적들이 다 효력이 있어요. 근데 예외가 2개가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축적 변경이 있었죠, 그죠? 그 축적 변경의 토지 이동에 발생한 시점은 등록한 때에서의 확정 공고예요. 확정 공고. 등록한 때 이러면 안 되지. 좀 전에 아까 지금 도시개발 사업 나오죠, 그죠? 이것도 등록한 때 있어요, 준공 때. 그렇죠. 요 2가지는 예외다. 요거 2가지 나머지는 다 등록한 때 효력이 있는데 요 2가지는 예외다. 그거 기억해 두시고. 예, 자, 우리 지적 공부를 이제 정리라는 파트가 나오거든요. 이거예요. 지금 우리 지적 공부에는 토지의 표시당과 소유자가 있는데 이게 바뀔 수도 있죠. 여러분 지목이 전에다가 집을 져버리면 지목이 뭐로 바뀌죠? 대. 소유자가 갑이 을한테 바뀌면 을이 바뀌죠, 그죠? 그럼 이것도 바꿔놓아야 되겠죠? 자, 이거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고 해요. 공무원이 정리하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오류 정정을 배웠죠, 그죠? 오류 정정은 잘못 적힌 거 바로 잡는 거고, 요거 적법하게 바뀐 거 바꿔 놓는 거죠, 그죠? 자, 이제 정리할 때,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지적 공부에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가 있었죠, 그죠? 근데 아까 신중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자기들 내부 문서로서 결의서를 작성했잖아요. 자, 토지 이동이 발생할 때는 무슨 정리 결의서? 토지 이동 정리서. 소유자가 바뀌면 무슨 정리 결의서? 소유자. 요거 바꿔놓으면 안 돼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소유자 정리 결의서. 소유자의 변동이 있을 때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면 안 되지. 토지 이동이니까 무슨 정리 결의서? 토지 이동. 소유자니까 소유자 정리 결의서. 자, 그러고 와서 이제 지적 공부에다가 지목을 전에서 지금 대지로 바꾼 거죠, 그죠? 근데 이 토지는 지금 대장에만 있어요, 등기부에 돼 있어요? 등기부에 돼 있지. 등기소에서는 바뀐지 알 수 없죠. 그래서 이제 표지사항을 정리하고 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등기소에 우리 등기를 부탁하는 걸 뭐라고 그랬죠? 등기 촉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지금 등기 촉탁하지 않는 경우 있었죠, 그죠? 다 등기 촉탁했잖아요. 뭐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바다 말소, 좀 전에 봤던 축적 변경 다 등기 촉탁하죠, 그죠? 근데 뭐는 등기 촉탁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신규 등록은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촉탁하지 않죠,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토지에 무슨 사항이 바뀌었다고 촉탁하는 거예요?
표시사. 지목이 바뀌면 대장이 먼저 바뀌니까. 여러분 소유자가 바뀔 수 있죠. 그죠? 소유자가 바뀌는 것은 대장이 먼저 바뀌어요? 등기부가 먼저 바뀌어요? 등기부가 나중에 먼저 바뀌죠. 그리고 등기부에 있는 가가지고 대장의 소유자를 바꿔놓죠. 그죠? 그러고 나서 등기소에 무슨 소유자 바꿔달라고 등기 촉탁할 사유가 아니죠. 그래서 나중에 다 등기 촉탁하는데 두 가지 등기 촉탁하지 않는 게 나오죠. 그죠? 무슨 등록과 신규 등록과 또 어느 부분을 정리했을 때 소관청 공무원이 소유자 부분을 정리하고는 등기 촉탁하는 것이 아니다. 자, 무슨 사항이 바뀌었다고 촉탁하는 거죠? 표시사항. 표시사항. 소유자 바뀌는 건 등기부 먼저 바뀌죠. 그죠? 자, 그리고 이거 하나 줘야 되죠. 자, 보세요. 자, 이번엔 소관청이 말해요. 이렇게 지적공부 표시사항을 정리해놓고, 자, 지적공부를 정리했다고 소유자들한테 통지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지적공부를 고쳤다고 통지해 주는 거예요. 요거는 보세요. 우선 통지 장소 있고, 자, 그 다음에 통지해 주는 시기가 있는데, 통지 사유를 기억해야 되죠. 자, 우리 소관청이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자, 우리 통지해 주는 것은 바뀐 사실을 알 때 통지해 줄까요? 모를 때? 모를 때 통지해요. 자, 모를 때라는 것은 세 가지죠. 그죠? 자, 아까 소관청이 어떻게 바꿔놓을 수도 있고, 직권. 자, 아까 우리 대의 신청이 있었죠. 응? 행사 공증이 있었잖아. 아까 도시개발 사업은 누구만이 신청했죠? 사업시. 이런 사람들이 바꿔놓은 것은 소유자는 바뀐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직권이나 대의 신청이나 사업 시행자가 신청할 때는 통지서 보내겠죠. 그죠? 근데 소유자가 바뀐 사실을 알 때는 통지서 보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직권이나 대의 신청이나 사업 시행자, 그래서 나중에 직권 대사 이렇게 암기하거든요. 이건 통지해줘요. 근데 소유자가 바뀐 사실을 알 때는 통지해줄 필요가 없어요. 안다는 것은 누구의 신청? 그렇죠. 소유자가 토지동을 신청했든지. 또, 자, 보세요. 자, 어떤 부분을 바뀌었다고 알려주는 거죠? 표시사항을 바뀌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표시사항을 정리했다고. 자, 우리 소유자 부분을 정리할 수 있죠. 그죠? 이미 소유자는 바뀐 사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때는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유자들의 신청이나 소유자 부분을 정리해놓고는 소유자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중에 직권 대사는 알려주지만 소소는 안 알려준다. 이렇게 암기해요. 그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소유자 부분이에요. 자, 우리 아까 대장의 소유자를 바뀔 수 있었죠.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자, 여러분, 소유자가 바뀌는 것은 대장이 먼저 바뀌어요? 등기부가 먼저 바뀌어요? 등기부가 먼저 바뀌죠. 그죠? 그래서 이제 등기소에서 등기 다 끝나면 이 대장의 등기부와 소유자 부분을 일치시켜달라고 통지서들을 보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미 등록된 토지들은 이 등기부 관련 아까 필통 증정이 있었죠. 그죠? 이거 가지고 대장의 소유자 부분을 정리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도시가 신규 등록이죠. 우리 신규 등록은 등기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등기부를 통해서 소유자를 정리하지 않고 누가 직접 조사해서. 그래요. 우리 지난주 했죠. 그죠?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서 등록시켜 놓고. 자, 그 다음에 주인이 없는 땅은 누구 땅이죠? 그래요. 국가 땅으로 이렇게 등록을 시켜요. 무주부동산의 소유자는. 근데 여기서 요거 하나만 조금 볼 게 하나 있어요. 여기서. 요거 하나만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자, 우리 직접 다시 볼게요. 크게. 토지 표시사항이 바뀌면 무슨 정리 결의서? 토지 이동. 토지 이동이 표시사항이 작으면, 그죠? 소유자 바뀌면 무슨 정리 결의서? 소유자. 자, 토지 이동을 정리해 놓고 등기소에 등기 부탁하는 걸 뭐라 한다? 등기 촉탁이라 한다. 근데 등기 촉탁은 다 하는데 뭐하고? 신규 등록. 어느 부분을 정리? 소유자 부분. 촉탁하지 않는다. 자, 소관청이 토지 표시사항을 정리해 놓고, 그죠? 자, 소유자들한테 지적 공부를 정리했다고 통지서 보내는 게 있었죠. 그죠? 바뀐 사실을 알 때, 모를 때. 모르다는 거 세 가지다. 어떻게 하든지 직권. 또 어떻게 하든지 대의시죠. 또 누구? 사업 시행자. 이때는 알려줬죠. 그죠? 소유자의 뭐나 신청이나 또 어느 부분을 정리했을 때 소유자 부분을 정리하고는 알려주지 않는다. 자, 이제 소유자 부분을 정리할 때, 그죠? 자, 이미 등기된 토지는 등기부 관련 서류 가지고 정리하죠. 그죠? 근데 우리 신규 등록 토지는 등기부가 없죠. 근데 누가 직접 조사? 지적소관청이 소유자 부분을 직접 조사해서 등록하죠. 그죠? 그리고 주인이 없는 땅은 누구? 여기까지 하겠죠. 그죠? 여기서 이제 하나만 보면 되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지적공부 정리. 자, 88페이지 제일 위에 보세요. 자, 지적공부 정리란 토지 이동,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바뀌건지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바뀌었을 때 토지 대장의 지적소관청이 바꾸어 등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자, 제일 밑에 정리의 보세요.
자, 우리 지적 정리란 토지 이동으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의 변동 사항과 소유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적 관리상 발생하는 모든 사항을 새로이 지적 공부에 정리한 것으로. 자, 정리 방법. 지적 소관청은 토지 이동이 있을 때는 무슨 정리 결의서? 그렇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하고, 자, 우리 소유자의 변동에 따라서 정리할 때는 무슨 정리 결의서? 그렇죠. 소유자 정리 결의서입니다. 자, 토지 표시 변경 등기에 등기 촉탁이다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자, 우리 토지 이동, 즉 지목이 바뀌고 분할이 이루어지면 구청은 토지 대항의 토지 표지 사항을 바꿔 달라고 등기소에 표지부에 등록된 지목 면적 등을 바꿔 달라고 부탁하는 행위를 등기 촉탁이라 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소관청이 등기소에 토지 표지사항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촉탁하는데, 2번 지적소관청의 등기 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해서 하는 등기로 본다 이렇게 써있죠. 네, 그렇게 보시고, 자, 넘기셔서, 자, 등기 촉탁 대상 쭉 져있죠. 그죠? 자,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지적공부에 토지 이동사항을 등록한 경우 이렇게 써있죠. 그죠? 그 여기 밑에 박스에 한 4가지 정도 이거 써놓으라고 했죠. 그죠? 요거 4가지 써놔보세요. 무슨 전환? 등록 전환, 또 분할, 합병, 지목 변경. 거기 좀 안 써있거든요. 요 4가지만 써놓으세요. 무슨 전환?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요런 거 맞추면 다 등기 촉탁한다, 안 한다? 그렇죠. 등기 다 촉탁한다. 이렇게. 그 등록 전환, 분할, 합병. 그냥 가로에다 아무 데다 써놔도 될 것 같아요.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이때는 다 등기 촉탁. 아까 토지 이동할 때 다 등기 촉탁했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안 써 있어서. 밑에 것도 다 있어요. 밑에는 그 밑에 있으니까 안 써도 돼요. 4번까지만 쓰면 돼요. 밑에 4번 밑에는 다 밑에 있어요. 지금 책에. 자, 우리 3번에 무슨 변경 맞추면? 지번 변경. 또 4번 우리 바다 말소도 촉탁하죠? 예, 그리고 5번 축적 변경도 촉탁하죠. 그죠? 거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근데 밑에 촉탁하지 않는 게 있죠. 그죠? 요거와 섞어서 나오는 것이 기억에 지적공부상 어느 부분을 정리했다든지, 그렇죠. 소유자 부분을 정리했다든지, 또 니은에 무슨 등록? 신규 등록. 그 디귿은 거의 안 나오는데 경계 좌표를 정리할 때도 촉탁 사유가 아니라고 써 있죠. 여러분 등기부에는 경계 좌표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 경계 좌표를 정리했다고 촉탁하지 아니, 등기부가 바꿔달라고 촉탁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 예, 3번은 그냥 읽어보시고, 자, 오른쪽에 지적 정리의 통지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제일 위에 볼게요.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 사항들을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했을 때는 토지 소유자는 바뀐 사실을 모른다. 이 경우 구청이 토지 소유자에게 바뀐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걸 이제 지적 정리의 통지다 그럽니다. 자, 밑에 보세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를 복구 말소 등기 촉탁할 때는 당해 소유자한테 통지해 준다고 해서 밑에 통지 대상이 크게 1번에 직권 이렇게 써 있죠. 2번이 대의 신청 써 있죠. 3번이 사업 시행자 써 있죠. 그죠? 그래서 그 1번에 보면 대개 직권하는 사람들이 쭉 나와 있죠. 그 기억해 보시면 토지 소유자의 신청 없이 지적소관청이 뭐라고 돼 있죠? 직권. 여러분 그 니은 디귿도 요 지번 변경과 지적공부 복구도 다 뭘 통해서 한다고 그랬죠? 직권. 그건 다 직권이죠. 신청이 아니라 그랬죠. 직권. 그리고 니은도 뭐라고 써 있어요? 직권. 미음도 직권. 비읍은 행정구역이 개편될 수 있죠. 그죠? 그럼 여러분이 바꿔놨어요? 국가가 바꿨어요? 국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지적소관청이 이렇게 직권을 다 하는 겁니다. 이것도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 다 보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무슨 신청도? 대의 신청도 보냅니다. 또 3번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에서는 누구의 신청? 사업 시행자 신청. 이거 다 알려줬죠. 그죠? 근데 그 밑에 알려주지 않는 경우 2가지 있죠. 누구의 신청이나 소유자의 신청이나 또 어느 부분을 정리했을 때.
그렇죠. 소유자 부분을 정리 여부는 알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암기의 직권 대사는 지적정리 통지해주지만 소소는 지적정리 통지해주지 않습니다. 자, 통지해주는 시기, 요 숫자를 기억해야 돼요. 자, 토지 표시 변경 등기가 필요하면 변경 등기가 마쳤다는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며칠? 15일이고 변경 등기가 필요할 자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도 며칠? 그렇죠. 7일, 15일입니다. 등기는 등기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자, 통지 장소. 통지 받을 자의 주소, 그것을 알 수 있으면 거기 보내고 알 수 없을 때만 일간신문이나 해당 시군구에 공고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넘기셔서 자, 우리 소유자 부분의 정리죠. 자, 우리 신규 등록 토지는 누가 직접 조사해서? 그렇죠.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서 등록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미 등록된 토지는 아까 필통 증정 있죠. 그죠? 볼까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소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 정보,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소에 제공한 전산 정보 자료 가지고 정리한다고 써 있죠? 근데 여러분 제일 밑에 3번 보세요. 주인이 없는 무주 땅은 누구 거예요? 국가. 그래서 볼까요? 국유재산법에서 총괄청이나 관리청이 같은 법에 따라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의 등록을 신청으로 들어오면 지적소관청은 그 지적공부에 해당 소유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만 국가명으로 등록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1번하고 2번이 여러분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자, 1번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적정리 통지까지 봤고요. 네. 자, 1번은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자, 소관청은 필요시 이렇게 표현 나와요. 필요시라는 것은 한 1년에 한 번 정도요. 공문을 시켜가지고 그 마을에 이렇게 등기부를 열람을 시켜요. 열람 수수료는 자기 거니까 이제 무료 드리거든요. 자, 열람을 하는 이유는 지금 등기부에 나와 있는 소유자와 대장에 나와 있는 소유자가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되지. 그죠? 근데 열람해 봤더니 대장과 등기부의 소유자가 불일치하네. 뭐가 불일치하다고요? 소유자. 등기부는 소유자 갑에서 을로 바뀌었는데 대장에는 소유자 갑으로 돼 있죠. 그죠? 그럼 뭐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죠? 대장이 잘못되어 있는 거지. 소유자 바뀌는 거 등기부를 바꾸는데 지금 옛날 주인하고 지금 재산세 걷고 있는 거잖아. 구청에 세금을 걷는 건데. 그럼 빨리 이거 바꿔놓아야 돼? 안 바꿔놔야 돼? 그래요. 그래서 자기들이 직권으로 이렇게 정리해 놓을 수 있어요. 또 소유자들한테 바꿔달라고 신청 요구서도 보낼 수 있어요. 그게 지금 1번이에요. 볼까요? 그 지적공부가 이렇게 열람해 봤더니 등기부에 소유자가 불일치할 때는 자기들이 직권으로 소유자를 정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소유자들한테 바꿔달라고 신청 요구서를 보낼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게 1번이에요. 1번 이해하겠죠? 볼까요? 1번. 자,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관할 등기소의 등기부를 열람 조사 확인했더니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부합하지 아니함을 발견하면 등기사항 증명서 가지고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고 정리할 수 없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그 부합에 필요한 신청 등을 요구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열람 수수료는 낸다, 무료다. 무료다. 그거는 니은에 보시면 문제 없는데. 자, 2번을 동그라미 2번을 조금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이건 이거예요. 자, 등기소에서요. 자, 주인이 바뀌었다고 지금 완료 통지서를 보낸다고 그랬죠. 그죠? 그 딱 주인이 바꿔주려고 봤더니, 자, 표시사항들이 일치하면, 무슨 사항이 일치하면? 표시사항이 일치하면 그냥 정리해주면 아가 돼요. 그죠? 근데 정리를 해봤더니, 등기부에 대장에 나와 있는 토지 표시사항과 등기부에 나와 있는 토지의 표시상이 불일치하네.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럼 지금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등기부가 잘못된 거지. 그럼 먼저 뭐를 고쳐야 돼? 그럼 등기부를 고치고 와서 이걸 고쳐야 되지. 근데 등기부는 자기들이 고칠 수 있어? 등기소에서만 고칠 수 있어요? 등기소. 그래서 자기들이 고치지 못하니까 지금은 소유자 정리해주지 않고 등기소에 고치라고 부합하지 않다고 통지서를 보내요. 그래서 이제 일치하면 그때서 고쳐주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네, 다시 볼게요. 완료 통지서가 왔을 때 표시사항이 일치하면 뭐가 일치하면? 표시사항이 일치하면 그냥 소유자 정리해. 응? 근데 표시사항이 불일치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지금 뭐가 잘못돼 있어요? 표시상이 불이치하다니까 뭐가 잘못돼 있죠? 등기부. 그럼 지금 대장 지금 소유자 정리하고 않고 먼저 뭘 정리해야 되니까? 네, 등기부를 정리하니까 너희들이 정리해달라고 불부합 통지서 보낸다니까?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여기가 요거거든요. 지적공부와 등기부에 무슨 사항이 불이치할 때? 표시상이 불이치할 때 대장의 소유자를 지금 정리하지 않고 불일치하다는 사실을 구청에서 등기소에 통지한다니까. 그 얘기가 지금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자,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 완료 후 등기부에 완료 통지서가 왔을 때 등기부에 기록된 토지의 뭐가 표시가 지적 공부와 일치하지 않을 때는 이를 직권으로 소유자를 정리할 수 있고 없고 이 경우 토지 표시가 지적 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관할 등기소에 통지한다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고 조금 쉬었다가 자, 우리 측량 파트 부분을 볼까요? 거기 그 95페이지에 한번 그 문제 잠깐 죄송합니다. 그 9번 문제 지금 봤으니까 그거 보고 한번 볼게요. 95페이지에 9번 문제 있어요? 보세요. 자, 1번 볼게요. 소유자 부분의 정리에 옳지 않는 거. 자, 1번 볼게요. 지적소관청은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의 뭐가? 표시가 지적공부가 아까 일치하지 않죠. 그죠? 그럼 대장이 지금 소유자를 정리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그랬죠. 근데 답은 쉽게 찾아요. 2번 볼게요. 지적공부에 무슨 등록하는? 신규 등록하는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이렇게 써있죠. 그죠? 그럼 아까 그 등기부 가지고 신규 등록 토지 소유자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죠. 신규 등록을 제외한 이렇게 나와야 되죠.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그 신규 등록의 소유자는 아직 등기부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 정답은 뭐 다시 없고 3번은 주인이 없는 땅 국가 땅이라는 게 나와 있고 4번 5번은 볼까요? 자,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죠. 그죠? 그때 열람 수수료는 냈어요? 무료했어요? 무료.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야 되죠. 4번에. 그죠? 지금 열람을 했죠. 그죠? 근데 소유자가 불일치할 수 있었죠. 그럼 대장의 소유자 부분을 정리해야 돼요? 정리할 수 없어요? 정리해야 되지. 맞죠? 그런 부분이 지금 빠져 있는 거잖아요. 이해하겠죠? 잠깐 읽어볼게요. 아까 열람해봤잖아요. 등기부를 열람했죠? 소유자 부분이 불일치하다니까? 그럼 뭐가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대장. 그럼 빨리 대장 소유자 정리해야 돼, 안 해야 돼? 정리해야 되지. 지금 그 얘기가 지금 빠졌다 그 얘기죠. 뭔 말인지 알죠? 근데 이번에는 소유자 부분을 정리해 주려고 봤더니, 그죠? 대장과 등기부의 표시사항이 불일치할 때, 무슨 사항이 불일치할 때? 표시사항이 불일치할 때, 이건 지금 대장을 정리해야 돼, 등기부를 정리해야 돼? 등기부를 정리해. 그럼 대장을 지금 소유자 정리하지 않고 등기부 정리하라고 통지서 보낸다니까. 그래서 등기소에서 정리하고 오면 그때서 바꿔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겠죠? 그거 보시고 좀 쉬었다가 볼게요.